안녕하십니까, 장영호입니다. 오늘은 재고 관리에 있어서 피킹 로케이션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킹 업무는 물류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또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피킹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피킹 업무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주문에 대해서 제품을 피킹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은 물류센터의 인원들 중에서 피킹 업무에 들어가는 인원이 약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킹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피킹 렉의 로케이션을 잘 관리해서 인원 절감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킹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낱개 단위, 박스 단위의 제품의 주문을 이제 피킹을 하다 보면 작업자는 이제 무심결에 피킹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이제 꺼집어낼 때 3개를 피킹해야 될 것을 4개를 피킹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이러한 이제 작은 실수들이 모여가지고 회사에서는 재고가 크게 이제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킹 렉의 로케이션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킹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피킹 렉의 로케이션 관리는 사실 제가 15년 전 일본의 한 센터에서 센터장으로부터 받은 교육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교육을 받을 때 느낀 점은 이분이 단순히 그 센터에서 업무만 이렇게 잘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물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교육을 들으면서 이분이 단순한 물류 센터장이 아니고 물류 전문가구나. 그리고 이제 물류 컨설턴트의 역할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회사의 물류를 단순히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회사만이 아니라 제가 그 이후에 다녔던 많은 일본에 있는 물류센터장들이 이러한 어떤 물류 전문가로서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모두들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류를 잘 하지만은 보다 더 물류의 지식과 또 전문성을 확보해서 각자의 물류 회사의 그러한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피킹 렉의 로케이션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11가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별 작업의 균등화. 이것은 뭐냐면 피킹 작업은 프로세스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작업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각 작업 구역이 있습니다. 이 작업 구역이 균등한 활동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피킹 양이 적고 또 어떤 사람은 많고 이러면 이제 작업 시간의 로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별 작업량의 균등화가 되도록 피킹 로케이션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A급 상품의 골든존 배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렉에는 보통 이제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단과 3단, 사람이 피킹하기 좋은 곳, 이곳을 이제 골든존이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A급 상품을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적은 상품, B급이나 C급 상품은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1단이라든지 맨 윗단, 4단 이런 곳에 대한 제품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거운 상품에서 가벼운 상품 순서로 피킹을 하도록 한다. 제품을 피킹을 해서 피킹 박스에 담게 되죠. 그때 이제 무거운 상품을 먼저 피킹을 하고 가벼운 상품을 나중에 피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가벼운 상품을 먼저 하고 무거운 상품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제품의 파손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 피킹의 순서를 무거운 상품에서 가벼운 상품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거운 상품의 하단의 배치. 제품을 렉에다 보관을 할 때에 무거운 상품을 하단, 제일 아랫단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제 무거운 상품을 제일 윗단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은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고 제품을 올리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큰 상품에서
작은 상품의 순서로 제품을 피킹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큰 상품을 피킹 박스에 담다 보면 남는 공간에 작은 상품을 끼워서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작은 상품을 먼저 담고 큰 상품을 나중에 담으면은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해서 피킹 박스의 적재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출하될 박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불규칙한 상품의 규격 박스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들 중에는 이제 박스로 딱딱 포장이 잘 돼 있는 상품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봉지로 담겨 있거나 벌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불규칙한 상품들은 보관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잘못 피킹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규칙한 상품은 별도의 보관 박스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제품을 보관해서 입고를 하거나 또 출고 피킹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품 특성에 맞는 보관렉을 선정을 해야 된다. 물동량이 많은 상품들은 평치렉이라든지 드라이브인 렉이라든지 팔레트 렉이라든지 이런 렉을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이제 중간급 정도 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팔레트 렉이라든지 슬라이딩 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동량이 적은 상품들 슬라이딩 렉이라든지 또 이런 선반 렉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로케이션 번호를 인식하기 편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보관하는 그곳에는 이제 제품의 주소인 로케이션 번호를 인식하기 편하도록 붙여야만이 제품을 입고하거나 또 제품을 피킹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아이템별 물동량을 분석해서 로케이션을 변경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들은 잘 나가는 상품, 못 나가는 상품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1단위로 계속 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경이 일어난 아이템을 물동량을 분석해서 로케이션 위치를 변경해 줘야 된다. 이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번거롭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템별 물동량을 분석해서 로케이션 위치를 변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째, 유사 상품에 대한 주의 표시를 붙여줘야 된다.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용량만 조금씩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비슷한 상품에 대해서는 주의 표시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작업자가 잘못 제품을 렉에다 입고를 하게 되면은 피킹을 아무리 잘해도 틀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유사 상품은 반드시 주의 표시를 붙여줘야만이 피킹을 할 때에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동일 상품군은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품군이 있죠. 같은 상품군은 같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이 재고 관리를 하거나 재고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입고를 할 때에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은 재고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피킹렉의 로케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11가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피킹 업무는 바로 물류센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들고 또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업무를 잘 개선하고 잘 운영해서 여러분들의 물류센터에서 물류의 목적인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향상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